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란하고 이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하기로 하고 농축한 거라든가 그런 거를 다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소식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하루 사이에 쟤네들이 또 뒤집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와서 참 방송한 사람이 참 무색할 정도인데, 지금 또 이란이 지금 다시 옛날에 자기 태도로 돌아갔죠.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 말 맞다나 지금 이제 니들이 그러면 그 호르무즈에 그 접근한 인도 배예요. 그거를 이제 조그만 보트가 와서 이제 이렇게 뭐 파이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폭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시 또 옛날에 그들의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슬라마바드에 제리 쿠시너하고 스티브 위코프를 다시 보냈다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뭐 그 사인을 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모든 그 교량, 브리지와 발전소를 다 폭파하고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조업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몇 시간 전까지 나와 있는 소식이고, 제가 오늘 방송 올린 이후에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뉴스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러면 또 요 다음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얘기는 뭐 그렇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란 얘기도 중요하지만 또 미국 국내에 우리 힘모자들이 하고 있는 작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뉴스가 있는데, 너무 이란 얘기를 계속 집중해서만 할 수 없는 게 다른 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중요한 뉴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매번 집중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갑자기, 이건 좀 뜬금없는 정도로, 그 옛날에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게 2016년 15년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피자, 우리들이 먹는 피자, 그 같은 피자인데 그런 사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뜬금없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거가 그러한 얘기들이 그 힐러리와 이제 오바마 때 비서실장 했던 잔 포데스터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이메일에서 나온 내용들, 이제 이런 코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코드 단어로 이렇게 연결된 건데, 그러한 얘기들이 이메일에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조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일종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다 우리에게 다시 대두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이제 그 아이들 관련 사건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제 제 얘기를 쭉 나중에 들어보시면 그랬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뭐 워낙 딥스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밝혀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앱스 땡땡 파일 안에 그러한 발언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 이러한 그 얘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다시 다 그 옛날에 그 딥스의 어마어마한 범죄를 폭로하고 그 밝혀지는 일에 다시 또 다른 그 부분도 잊지 않고 다시 짚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올해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해다. 올 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2027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공개의 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피자 그 땡땡땡 그거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사실이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히 트럼프와 연결된 아주 초대형의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앱스 땡땡의 폭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제이드 벤스가 나와서 그 피자 조사를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포문을 또 열은 거죠. 그리고 그 미국 내부의 의회 안에서 그 하원 의원, 여자 하원 의원이 이름이 이제 로렌 보벌트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친 트럼프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는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 앤토니 위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잠깐 하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매우 추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힐러리 클린턴의 여자, 힐러리 클린턴이 동성이죠. 그래서 그 땡땡, 그래서 그녀가 그 힐러리의 그러니까 비서 비슷하게 하면서 맨날 붙어 다니고 이제 그러한 관계인데, 그녀의 겉으로 나타난 남편이 이 앤토니 위너예요. 물론 이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하고 결혼을 했죠. 연상입니다. 이 우마 에버딘이. 근데 그 후마 에머디, 후마라기도 하고 우마라 그러기도 하고 HUMA예요. 스펠링이. 그래서 그녀가 얘 남편이 앤토니 위너인데 이 사람의 노트북 안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 뉴욕 경찰이 9명인가 봤다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이후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거는 뭐 공공연하게 나온 뉴스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아까 말한 하원 의원 로렌 보벌트가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그 사람 노트북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다시 우리들이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동시에 제이드 벤스 발언 이후에 동시에 그녀가 이 하원 의원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상원과 하원 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게 조사가 되고 파고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제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로렌 보발트가 많은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기가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러는데 스스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일부러 제가 단어를 어떤 그런 단어를 피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줄을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는지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 매우 수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 여러 가지가 그
또 조사가 되고 이제 뭐 뉴스에 다시 대두가 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또 이들의 딥스의 그 가장 추악하고 악한 면이 이제 파이널리 또 그 밝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앱스땡땡 파일 이후로 또 이제 우리는 이 뉴스를 뭐 그 전에 2015년 16년 그때에 뭐 세상이 미국은 들끓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고 묻어져서 세상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다시 그것이 그 들추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작전은 이런 그 워싱턴 DC 내부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성매매 조직들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딥스와 아주 어둡고 어두운 많은 어두운 것들이 진행되는 그들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땡땡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포섭해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동영상을 남기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목줄을 딱 쥐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 메커니즘에서 그 일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의회의 의원이든 뭐 밀리터리에서 일하던 사람이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또 사법부에서 일하는 판사든 그 안에는 물론 대법원 판사도 있겠죠. 그래서 또 정보기관 뭐 CIA나 뭐 여러 정보기관 내부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걸려 들어갔고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협박을 받은 그 하나의 뭐 때문에 그랬냐? 그 영상이 남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식은 뭐 수백 년 이상 이루어졌던 그 방식이죠. 물론 이제 뭐 100년 전 이전으로 들어가면 뭐 영상을 남기기는 어려웠으니까 뭐 그러한 그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한마디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걸 약점을 잡아서 그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말을 듣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정보기관들도 이제 그렇게 했고, 또 힐러리 클린턴 이 여자는 악마입니다. 악마. 그래서 그녀와 연결된 다양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헤이티가 지진 났을 때 그때에 이제 그 많은 고아 아이들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녀가 이제 그때에 크게 이제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그 아주 어둡고 그 불법적이고 악한 그런 사업에서 그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힐러리와 연결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연예인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할리우드 뭐 또 음악하는 애들 등등. 그래서 제가 PDD라든가 뭐 그 여러 그 래퍼들, 흑인 래퍼들, 그들이 또 그 얼마나 그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나라는 거를 과거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뭐 그들이 특히 무슨 굉장한 뭐 음악 실력이라든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는 저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확실한 그 하수인 노릇과 그 복종을 잘 한다면 그냥 일단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름을 세우고 뭐 유명한 뭐 레코드 회사에서 뭐 곡을 주고 뭐 그렇게 세워서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게 하고 어쩌고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같이
그런 한마디로 파트너들이 돼가지고 그런 죄들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가 지금 이제 그동안 자행됐던 건데, 이제 아까 다시 한 말로 돌아가서 제이드 벤스가 야 이런 거 조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워낙 제이드 벤스가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끌고 이 문제를 다시 들추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제이드 벤스의 그런 게시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특히 X에서 빠른 속도로 이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막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리포스트가 66,000개가 됐고 좋아요가 18만 개가 이렇게 붙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죠.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펜타곤이 전쟁부죠. 바티칸을 소환한 이유가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바티칸을 겨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레오라고 그 교황이 그 이란 관련으로 그런 전쟁은 올바르지 않다 하면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교황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불리하고 비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교황은 그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프란시스 그 교황도 그랬고, 이들이 매우 정치적입니다. 특히 아주 반 트럼프주의자들이죠. 그 이유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시리 오브 런던, 바티칸, 워싱턴 DC 세 개의 필라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딥스의 한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트럼프를 미워하게 돼 있죠. 그런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황이 또 나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죠. 며칠 지난주인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티칸을 겨냥하는 이유가 있죠. 의회 내부라든가 상원 내부에서 그 여러 그 사람들이 같이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그 바티칸도 절대 이 그 작은 사람들, 아동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몇 년 됐죠. 그 마더 테레사 얘기도 했고, 우리는 마더 테레사가 세인트, 뭐 성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전혀 다른 그야말로 많은 그 죄를 지었고, 아주 특히 교황이 마더 테레사를 굉장히 칭찬했던 일들은 다 그런 거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정말 영화를 보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을 글쎄 전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녀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자기를 희생한 캘커타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산 그런 여자로 알고 있죠. 폴란드 출신의 수녀인데, 그러한 폴란드 맞을 거예요. 제 지금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전혀 사실과 다른 일들로 소위 말하는 프로파간다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자, 뭐 트럼프 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일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것에서 어떠한 저런 거 다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행정명령에 그래서 뭐가 닫아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문서를 공개하고, 또 그 법무장관 여자가 좀 그 유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도 기소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템포러리
목적으로 일단 1년 정도 쓰겠다 하고 그녀를 법무장관 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펜반디가 뭐 제임스 콤이나 뭐 잔 브레넌이나 하나 기소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딥스들은 약간 안심을 했을 거예요. 아, 저 여자 뭐 실제적으로 뭐 칼을 휘두르지를 못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임명했던 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타드 블렌치로 갈아치웠죠. 그래서 타드 블렌치는 액팅 세크리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액팅이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뭐 권한 대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타드 블렌치가 계속해서 법무장관을 맡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맡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으로는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산터스가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소문이에요. 여기 제 인텔에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타드 블렌치가 좀 세요. 근데 그이는 누구냐면 트통이 나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엮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딥스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뭐 90몇 번인가 뉴욕 그 법원에 출두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에 개인 그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람이 타드 블렌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법무부에 일단 수장을 맡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드 블렌치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일단 끝났어. 아무것도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다고 말하면서 끝이라고 말할 때 또 사람들이 막 분노 있다고 막 끌어올랐죠.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플립플라핑을 합니다. 트통이 이랬다 저랬다. 플립플라핑이 그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그들이 하는 작전에 불과합니다. 타드 블렌치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원과 제가 하원이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청문회를 열고 이거를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먼저 선제돼야 그 다음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법무부가 기소도 하고 이제 붙잡아 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는 미국 국내 특히 워싱턴 DC 안에서는 매우 민감한 지금 뉴스입니다. 근데 일반 뉴스에서 이거를 잘 안 다루고 일단 그게 좀 이게 저변에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앤서니 미너 랩탑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랩탑을 그 손에 넣기 위해서 의회의 감독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발부하겠다 하고 그 로렌 보발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녀가 이제 인찰지 책임을 맡고 이거를 심각하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오늘 그게 좀 중요한 뉴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아니 왜 이제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바로 이 시간에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 바이든 때는 뭐 그 딥스 정부로 이제 일단 갔으니까 뭐 제가 컨티뉴에이션 오브 가버먼트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이런 일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결국 엄청나고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타이밍이 절묘하게 일어난 거고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나 전 세계의 힘모자들이 이 앱스 땡땡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이들과 관계된 거 아시죠? 아이들. 그 다음에 저들이 숨기고 있는 그 사탄주의, 그런 거에 대한 진짜 공개를 지금 세상에 다 해야 되기, 내놓고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되게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 또 타이밍이 만약에 이것이 더 일찍 알려지거나 공개가 되면 그야말로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이렇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아들이 이제 헌터 바이든이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얘기가 있었죠. 자기가 그 노트북을 고장나서 그 고치는 사람들한테 그 고치는 그 어떤 스토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고쳐달라 갖다 놓고 그거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고치던 사람이 이제 그 노트북 안에 있는 파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기절초풍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뭐 안 찾아가니까, 뭐 1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니까 그거를 그 CIA에 연락을 해서 그 나중에 그거를 뭐 그 루디 줄리아니가 찾아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죠, 소문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2개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앤토니 위너의 그 노트북 안에 있는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동영상을 비롯한 그런 그 파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밝힐 시기가 아니었고, 또 기술도 사실 충분히 그때는 뒷받침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작전을 드러내기에 부족했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PDF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곳들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같이 뭐 레귤러들, 또 뭐 마음이 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모자들이 이런 거를 사이칼라지칼리, 심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되는 사안이죠. 이게 공개를 한다면 언제 할 거며, 그러면 내용은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거며, 공개를 해서 일어나는 여파는 또 어떤 것일 거며, 그러면 그런 여파를 해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범위까지 처벌을 할 거며, 뭐 그것을 어떻게 결말을 어떻게 낼 거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흰모자의 작전하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게 되게 거부감이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티칸 얘기를 했고, 뭐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카톨릭의 일반 신자들은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제 바티칸은, 그러니까 이게 바티칸하고 일부 그냥 신앙생활하는 일부 카톨릭 교인들하고는 이게 진짜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바티칸이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들도 뭐 훌륭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톨릭을 완전히 다 싸잡아서 뭐 한나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바티칸도 진짜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이들이 이렇게 딥스에 이제 사실은 장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교황이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교회 부패는 뭐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해서 그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까지 굉장히 깊이 연결돼 있고 그들의 협력은 아주 오래돼 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부터 그들은 전 세계에 다양한 교회 지부들을 만들고
그들의 카톨릭의 조직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굉장히 그러면서 강력하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사제들, 성직자들을 배치하면서 그들이 많은 정보기관들의 전면 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그 조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있냐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그 제수잇이, 제가 그랬죠. 카톨릭에서 제수잇이 그 일종의 카톨릭의 그 나치 때 게슈타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제수잇이 워낙 인포메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카톨릭의 사제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모든 조직을 뭐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면서 카톨릭이 그 굉장히 제수잇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교황 노릇하는 교황이 있지만 실제는 블랙 포프, 검은 교황도 있고 또 그레이 포프도 있다 그래요. 그레이 회색.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발표될 때에, 지금 시기가 지금 맞아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영역들이 카톨릭 교회와 연결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 또 여러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금융기관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이스트 레벨, 최고의 레벨에서는 아까 말한 그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 그러한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알으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진짜 카톨릭 시스템에서 정말 착하고 신앙심 깊고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그 부패한 일부를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델리킷한 이러한 어떤 주제와 이 세상에 또 카톨릭 교인도 많으니까 이런 작전을 드러내는 게 매우 매우 어렵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작전이라고 흰모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진실은 1980년대는 절대 드러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류 언론은 정보기관 내부의 모든 것을 덮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거를 묻어버리고, 그 어떤 이야기가 새어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 저 세상 사람들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를 이제 이미 갖고 있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티칸을 겨냥해서 지금 바티칸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이,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은 있을 건데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렇게 이렇게 허그한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러한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할 때에 자기는 굉장히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적십자사를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레드크로스라 그래요, 영어로. 근데 제가 과거 방송에서 적십자사를 로스 어린이 가족이 만들었죠.
그 바티칸 최고위층의 올시니 패밀리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적십자를 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십자사가 뭐 무슨 구호 활동을 하고 어디가 뭐 재난이 생기나 그럼 먼저 도착해서 뭐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적십자에 또 기부한다고 돈도 막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십자사가 굉장히 레드크로스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 로서린이 만들었으니 그 가문이 만들었으니 뭐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그 재난이 났을 때 일례를 들어볼게요. 과거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이제 제일 피해를 받는 게 여자 아니면 어린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뭐 헤이티, 그 한국말로 그 나라를 한국 분들은 IT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막 지진이 나고 하면 이제 막 뭐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뭐 막 케이아스가 혼돈 상태가 되면서 아이들이 막 길거리로 나오게 되고 부모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수거를 하죠. 뭐 모으죠. 수거가 아니라 모으죠. 그러한 일들을 그 아이들을 왜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적십자사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또 한 일이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돈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을 이동시키고 엄청난 양의 금을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 딥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옮기는 일을 그 적십자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 트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빨간 건가요? 그러니까 적십자사 하면 사람들은 다 저게 너무너무 좋은 자선단체야. 저게 너무 좋은 곳이야 하니까 적십자사는 무사 통과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였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금과 돈을 옮기고 무부했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가장 인간사에서 가장 어두운 일들을 해왔으며 그 인신땡땡 또 작은 사람들과 관련된 거 그러한 것들에 사업하는 거에 하나의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이 적십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엄청나고 거대한 스캔들이 이제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티칸 내부에 대대적인 정리가 일어날 것이고 제가 미리 얘기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소식으로는 바티칸 내부에 대대적인 정리가 있을 것이고 그 밀리타리가 바티칸을 겨냥할 거고 바티칸을 지금 붕괴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 부패한 그 오래된 조직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 성스럽고 뭐 그건 릴리저스 종교니까 아주 그냥 노타치예요. 아주 그냥 건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얼굴을 앞에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둡고 어두운 일들을 한 건데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오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페루에서도 그 여러 가지 작전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어둡고 불법적인 사업들, 특히 작은 사람들 뭔지 아시죠? 그런 거 관련돼서 나라 칠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페루나 칠레와 연결돼서 레오 교황이 열심히 관여하고 일을 해왔다. 또 브라질에서 시작된 오래된 작전들, 남미 여러 지역에서 칠레로 이어지는 바티칸들의 그 개입과 여러 가지 그들의 사업,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그 스캔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치 때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거기서 뭐 권총 자살을 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히틀러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아주 거기서 잘 살고, 부하들 다 데려갔죠. 그래서 잘 살고, 그리고 자기의 명을 다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나치들이 그 남미로 다 이주시킨 그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재배치된 장소가 남미입니다. 그 나치의 잔재들이. 그래서 CIA가 그들을 남미로 배치를 시켰고, 거기서 계속 그들은 작전들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그 캐톨릭과 연결된 교회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신 땡땡을 거기 남미 쪽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미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황 레오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레오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교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바티칸과 일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카톨릭 교인들과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카톨릭 교인들은 이런 거를 모르겠죠, 여러분. 교황을 완전히 굉장히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데 이런 내용과 이 깊숙한 내용을 알 길이 없겠죠, 그들은. 그리고 그 과거에 프란시스 그 사람은 그 독일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그 교황도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재판을 여러 번 받고 그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을 때에 뭐 오땡땡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바티칸이 부패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교황 레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여러 가지 교황 레오가 선출된 방식에 부패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최초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카톨릭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미국 내부에서 이용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미국 출신 레오가 교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교황과 카톨릭 시스템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것은 교황이 말할 때 매우 신성한 존재이고, 신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으며 신이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카톨릭 교인들은 특히 항상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아직도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믿고 복종하면서 교황의 명령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교황을 하나의 전쟁 도구로 사용해서 트럼프를 공격하려고 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폭로하는 것, 전체 스캔들,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진실, 그러한 그 아동 땡땡, 또 인신 땡땡,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밝힐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란 문제가 지금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 브로잉 이렇게 슬슬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 얘기를 바티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보기관들과 연결되어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 세계의 조직이니까 카톨릭 조직이 우크라이나 지역과 유럽 전역 미국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들은 자금 세탁과 인신 땡땡 또 그 여러 그 아동 그런 일들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는 계속 커질 건데 2027년까지 연결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다양한 교단들 그런 것들이 카톨릭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제된 종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보기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공개 여러 가지 은밀하고 비밀로 돼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건드리기에 매우 민감한 주제였었다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때 정치인들이나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과 전 세계의 대통령들 다 포함해서 여전히 매우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 그 부패한 것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빌 클린턴이 집권하고 있던 그 빌 클린턴 자체가 워낙 그 부패한 자죠. 그 록펠러 가문의 사생아라고 알려져 있죠. 빌 클린턴이. 그래서 1990년대에 빌 클린턴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앱스 땡땡과 연결된 여러 작전들을 뒤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특정한 중미에서 벌어졌던 이란 컨트라 스캔들과도 깊이 연결돼 있고 그가 알칸소 주지사 할 때에 직접 그 제가 이건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행기가 아예 그 마약을 들여오는데 아예 그냥 전부 알칸소로 다 랜딩을 해서 거기에서 그 주지사 역할을 하면 주지사로 있으면서 그 많은 딥스의 불법적인 사업을 아주 확실하게 그 조력했던 자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래서 마약도 들여오고 사람도 들여오고 등등등.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 그 사람들을 그 저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도 미국으로 수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주목하고 있는 특정인 자기네들의 적이라 할지 이 저세상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을 그들이 그런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떤 특정한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을 때가 이제 83년부터 92년까지 주지사였고 결국 그가 이제 그 딥스에 아주 엄청난 충견 노릇을 하면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자와 그렇게 또 결혼을 하면서 아주 악과 악이 합쳐져서 정말 극악이 됐죠. 그 부부가.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방송에서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정부 폭파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국 전역 특히 아칸소에서 진행되던 조사들의 여러 자료가 FBI 내부의 힘모자들이 엘리트들
주지사들, 상원의원들, 정보기관들, 심지어 FBI 내부까지 연결된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들을 그 한 내용의 파일이 그 오클라호마 시리,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리 안에 있는 연방정부 건물에 그것이 보관돼 있었는데 그거를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모아서 거기다 보관했고 거기에 데이터와 서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많은 서버들을 보존하고 있었고 그거를 거기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딥스가 그것을 연방정부 그게 보관돼 있는 건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폭파 사건을 일으키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면 그게 폭파돼서 연방정부 건물이 그게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없어졌냐? 아니죠. 군이 많은 서버들을 이미 보존하고 복사를 해놓고 컴퓨터는 클로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 얘기는 갑자기 또 왜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제 다 과거에 이런 일이 그게 다 이상한 거야.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왜 그게 폭파가 됐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미심쩍고 넘어갔던 여러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 제가 9.11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에게 밝혀지게 되는 공개가 되는 해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클린턴 주변에서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는지 힐러리 그러한 또 그 제가 말한 여자 하원의원 로렌 보발트가 베니 잔슨 방송에서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앤토니 위너나 여러 가지 그 랩탑에 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뉴욕 경찰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간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겠다 한 내용을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막 붐붐붐 하면서 이제 튀어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오늘 디스클레이머 안 한 것 같아요.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에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채널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젤로 후원금 보내주신 분 스텔라 G 라스네임이 G 같아요. JI 감사드립니다.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방송에서 그 카카오뱅크에 구독료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세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티칸 겨냥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티칸 해체한다 그랬죠. 붕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내부, CIA 내부, 모사드 내부에서 엄청난 내부 싸움이 벌어질 거고 어디를 가도 그들이 이제 약육강식 상태가 돼서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를 두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부의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쁜이라던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잘 진행될 때는 지들끼리 싸움이 없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서로 물어뜯고 네가 시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뭐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 지금 저 딥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 할리우드로 연결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예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내부 딥스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연결돼서 여러 다양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건데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자기네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무소불리의 능력이라든가 뭐 권력 같은 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죠. 아무것도 개런티가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파가 이제 굉장히 그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있던 MK 울트라 관련 프로그램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작전들을 그들이 하던 작전들이 붕괴되면서 CIA는 그들 중 일부를 무너뜨리기나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배우 중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버트 니로 아시죠? 뭐 코믹 연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 하던 에릭 스월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중국의 스파이 여자 팽팽이라고 팡팡 FANG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녀와 해서 많은 기밀을 중국에 넘겼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더럽고 더러운 그러한 파티를 열면서 이 사람이 뭐 국가의 기밀을 넘겨 쓴 것은 물론이지만 이게 말이 하원의원이지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웃겼던 게 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공개적으로 그가 죄가 많이 드러나면서 그냥 하원 의원을 일단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공직에 도전했던 매우 영향력 인물인데 여러 가지 성 관련 스캔들에 연루돼 있고 그 스캔들의 그 정도나 그 정도가 이거는 뭐 이게 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거대한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드니로도 지금 뭐 연루가 돼 있고 그 로버트 드니로는 에렉 스와렐의 그 어떤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그 특히 그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중에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예수님 영화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멜 깁슨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멜 깁슨도 이번에 흰모자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할리우드의 정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나 멜 깁슨, 캐시 파텔 FBI 국장 등등 그들이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들 또 만들고 싶은 영화들 그런 거를 머스크와 함께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가 자금을 지원하는 자회사들, 다양한 투자자들이 지금 반대 급부로 굉장히 깊이 그 일을 열심히 많은 일들을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소식이 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중국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무에서 공포가 퍼지고 있죠. 중국은 트럼프하고 협력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에게 야 빨리빨리 전쟁 끝내 하고 계속 종용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저렇게 혼동 상황에 있는 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직접 중국에 이제 5월 달에 가기로 돼 있죠. 그래서 시진핑과 대화하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아마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예상컨대 여러 큰 어젠다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중국이 미국의 석유를 사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받은 무슨 인텔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인텔과 제 생각을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나 결국 세계는 안정될 것이고 이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머지않아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쟤네는 뭐 아주 그냥 주워 터져서 맞고 그냥 무릎을 꿇든지 들 맞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쟤들이 저렇게 원래 그들의 생리 자체가 그렇게 뭐 그렇게 혼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특히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그 강경파들은 그대로 그냥 무릎 꿇기가 싫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오땡땡 대통령인 줄 아냐? 나는 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냥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란 문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관련된 모든 협박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들 거의 반세기 이상 동안 이어진 그 이란이 악동 노릇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지난 47년간의 일들이 모두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승리하는데 석유를 통해든 또 인신 땡땡을 통해든 마약을 팔아서 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 온 딥스의 작전이 이제 무너지고 쟤네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죠. 그래서 트통이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돈 나올 궁은 딥스가 돈 나올 소스가 없으니까 쟤들은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매우 당황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승리만 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딥스는 뭐 그냥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놀랄 뭐 사이 여유조차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1년 3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냈죠. 빠른 속도로 이루어냈죠. 여러분 그 속도가 아주 무서웠죠. 그래서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그 각성제예요. 메타앰피타민인가 그런 건데 메스 앰피타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는 메스 그러는데 그거의 각성제예요. 그게 각성제인데 그거의 최대 공급지가 이란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그걸 팔던 그 주요한 소스가 없어져 버리고 엄청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제 해체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딥스의 어떤 수익 구조에 이제 없어진 거죠. 소스가.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석유고를 통해서 시리어블 런던으로 들어가던 돈 또 인신땡땡을 통해서 중국까지 이어드는 흐름까지 모두 차단해버리고 지난번에 이제 일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정리해서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중국이 그러한 식으로 모든 딥스의 그러니까 CCP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딥스에 아주 충실한 그 어떤 일을 하고 모든 그 통로를 내어주던 중국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은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는 중국에게 이란의 무기 판매하는 걸 중단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민주당이 젤렌스키에게 무기를 보내면서 그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아직도 중국 공산당 내부 자체가 뭐 딥스였으니까 딥스 로스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던 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지금 현재 매우 매우 두려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쿠데타 붕괴가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군 내부라든가 정보기관 내부 인신땡땡과 연결된 사람들 그런 해외 쿠데타와 연결됐던 사람들 서방 제국들과 협력했던 작전들 그리고 록펠러 가문과 연결됐던 딥스 작전들까지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들은 그 중국 내부에서 쿠데타에 연루됐거나 뇌물을 받고 전쟁을 일으키고 비밀을 팔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됐던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흰모자는 중국이 완전히 붕괴되도록 자극하는 상황은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붕괴될 경우 시진핑과 그의 군대 장군들 권력이 가진 여러 지역들 이른바 드래곤 패밀리들과 각 지방이 그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처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완전히 붕괴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상황은 좀 피하면서 이거를 왜냐하면 중국이 뭐 13억인가요?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controlled collapse, 통제된 붕괴를 지금 흰모자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왜 식량이 부족한지, 왜 물가가 이렇게 비싸고 임금은 왜 안 주는지, 이런 부패가 발생했는지, 인신 땡땡 공장 노동 착취, 또 사라져간 아이들, 또 MT 시티 빈 도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분노하게 되면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면서 그런 지금 작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흰모자들이. 그리고 군사 재판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트통이 일반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사형을 추구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이 중국에서도 처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미리 드리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미국 전역의 군 판사들, UCMJ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그 또 저지 에드버컷 제너럴 군 변호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또 실제 체포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체포는 무슨 체포, 그게 아니라 그랬죠. 체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저 세상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군데의 프리즌, 그 감옥 시설로 보내졌고, 또 그 네이비십, 해군의 그 군함 안에서도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이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 참사들이 채용될 예정이고 이 작전들은 대배심 기소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배심 그랜주얼이죠. 대배심 기소들은 이제 일반 공개 영역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일반 주류 언론도 이 그랜주어리, 시크릿 그랜주어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지금 호르무즈가 선박 하나가 출항할 때 그 해협이 이란이 그동안 벌어들였던 수익이 배 하나당 25만 달러 정도였었다 그러면 그 항구에서 이틀마다 최대 80척의 선박이 출항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돈이 밀리언스 오브 달러스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은 이란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한 달 수익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식량 공급 자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이란은 산악지역과 다양한 토양을 활용해서 사실은 많은 식량들을 생산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그 무역도 하고 또 비료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온 나라인데 지금 저 나라가 지금 한 6주 이상 7주 저렇게 완전히 폭격을 받고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물론 모든 군 밀리터리가 다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것뿐만 지도자도 다 죽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길어지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란 내부에서는 큰 붕괴가 시작되고 내부 갈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오고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IRGC 그 요원들을 이렇게 조용히 뭐 이렇게 저 세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두머리 기억된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강경파로 그 자기 나라의 온건파를 짓누르면서 저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속을 썩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란의 문제가 사실은 금융의 리셋이다. 그 얘기를 그제 방송에서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협력해서 이란을 새로 세울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라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가 자금을 풀 거고 러시아는 세계 무역과 자산 투자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재건을 위해서도 많은 자금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송에서 자주 얘기한 캐롤 드미트리 그 러시아 푸틴의 세컨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이런 작전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란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을 뒤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전쟁이 종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인을 하고 종식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란을 오픈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란의 재건이 일어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란의 재건을 돕는 일을 미국과 또 러시아도 큰 일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투자와 자산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이란에 대규모로 제공을 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왕세자도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움직였고, 이번에 이란 작전에 크게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탁을 해서 좀 이란을 좀 이렇게 이번에 정리 좀 해달라 하고 강력히 부탁한 사람이 빈 살만이죠. 그래서 이 작전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통제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불리는 작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곁길로 나가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가 팀의 뭐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 얘네들이 뭐라고 그동안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한테 이란 그 같이 공습하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한테 꼼짝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저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소리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한테 너네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꼼짝 못하고 듣는 게 이스라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뭐 잡혀가지고 아무 힘없이 그들의 말만 들어준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명확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대화를 했죠. 그리고 평화협정에 들어갔고 그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레바논이. 근데 레바논이 왜 그동안 이렇게 힘이 없었냐면, 거기 헤즈볼라가 그냥 판을 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헤즈볼라에 뭐 이제 자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걔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헤즈볼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 같이 레바논을 지키자 하고 그들이 평화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에는 과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마르코 루비오가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작전들을 조율하고 있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고 끝없는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 가짜 정보를 지금 일반 뉴스가 퍼뜨리고 있고, 계속 유가가 폭등할 거라 그러고 유럽부터 미국까지 모든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둠앤글룸 이런 공포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가스와 석유 가격이 잠깐 올랐지만은 그냥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엊그저께 그 뭐 이란이 이제 뭐 항복했다 했을 때는 80몇 불로 다시 갤런당 80몇 불로 갤런이 아니라 배럴당 80몇 불로 내려갔습니다. 뭐 이번에 또 다시 또 이란이 말 안 듣나 그랬으니까 또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뒤에서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정보 연속성 얘기했죠. 그래서 군이 밀리터리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군사 프로토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멈추는 상황에서도 내부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고, 이런 것이 털시 게버드가 앞으로 얘기할 부정 땡땡 그 선거 그 일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또 정신없이 그 일이 그 모든 증거가 우리들에게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녀는 뭘 할 거냐, 털시는. 국가정보국장 털시는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제거되려고 했던 일,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보기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바마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밝힐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코로나 그 땡땡이 아니지, 코로나 그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그 계획이 되고 딥스가 계획을 했고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이 그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카르텔이라든가 석유, 부패, 로스차일드, 33도의 프리메이슨 이런 일들이 서로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딥스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퀀텀 정부라는 이름으로 공식 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양자 기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양자 에너지, 에너지 필드, 다른 차원, 시간 이동, 초고속 이동, 워프 드라이브, 반중력,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와 연결돼 있고 플라즈마, 전기 기반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UAP, 미확인 비행체의 재료가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얘기라 중간에 끊고 두 번에 나눠 할까다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게 오늘도 했는데 들으시고 지금 이런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얘기했어요. 바티칸 공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 주시고 여러분들 참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 기니까 나눠 들으시면 되겠고 뭐 운전할 때라든가 뭐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셔도 되고 각자 스케줄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짧게 하면 매일 하고 뭐 길게 하면 또 다음 날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 플렉서블하다는 게 좋은 거네요. 그죠? 그리고 들려드릴 소식은 너무 많습니다. 늘 많아요.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려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그 모든 비밀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 정말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으실 시간도 없을 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의 이런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안 되면 더 불안하고. 그러나 저희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는 우리는 불안함이 없죠.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는 사람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과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안이 없죠.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고 아무리 사소한 거든 아무리 큰 문제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기도로 주님께 부탁드리면 됩니다.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안 좋은 일도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그 에센스입니다. 주님을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믿음은 주일 중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주일날 되니까 그 주일 교회 갈래야지 그리고 성경책 먼지 이렇게 폭 쌓여있던 거 툭툭 털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또 어디다 성경책 저기다 또 밀어놓고 또 주중에는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도 없고 예수 믿는 삶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메스터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다 쓰시면 내가 삶 속에서 모든 걸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걸 믿음 생활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은 힘이 있고 굉장히 프래그매틱하죠. 굉장히 실용성이 있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주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삶 속에 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멤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member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멤버를 해주셔서 한 달에 뭐 커피 한 잔, 한 달에 커피 두 잔, 정말 적은다면 적은 소정의 액수인데 형편 되시는 대로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뱅크에 구독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